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주가는 5일 이평선 지지 흐름을 보인 가운데 32,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열사인 테라피틱스는 52주 신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갔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흐름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어떤 이제 시장 흐름에서 미증시의 매크로 변수가 많은 영향을 조금 주고 있죠.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결국은 이제 월 중에 이제 초에 나오는 어떤 물가 지표 가운데 CPI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 나왔을 때 이제 6월달이 이제 3% 정도로 나와서 예상치보다도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전치가 한 4%인데 3%니까 3.1에서 이제 3% 작년 6월달 이제 9%대에서 연준의 타켓을 하고 있는 2%보다는 높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물가 부담 부분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고요. CPI 다음에 나왔던 이제 PPI 관련되는 부분. 이제 도매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이제 CPI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PPI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상치 0.4 대비해서 0.1이 나오면서 이전에 0.9 대비해서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물가의 부담 부분들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과 합쳐서 이제 연준의 정책적인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번 달에는 이제 7월 26일 이제 27일 두 번의 이제 투데이 미팅을 통해서 25, 26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도 있죠. 그래서 기자 발표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어떤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페드와치 2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5.00에서 5.25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가 보면 이제 동결 관련되는 부분은 7.6이고요. 예, 5.25하고 5.50,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5bp 정도 올라가는 게 이제 92.4%입니다. 그게 이제 한 달 전에는 이제 이게 60% 정도였다가, 최근 일주일, 그 다음에 어제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베이비 스텝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확률 자체가 좀 높게 있고요. 당초는 이제 동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줄면서 이 긴축 우려 관련되는 부분들이 성장주에 영향을 왔다가 최근에 이제 CPI나 PPI 관련되는 부분이 완화되면서 다시 성장주들이 가는 어떤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는 환율 차트로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종목들에. 이 매크로 변수를 안 한 것들은 이 개별 종목이나 업종의 이제 윗단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하죠. 그래서 원달러율 자체가 7월달 들면서 이제 1300 초반에서 지금 1200원대 중반대까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뭐 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8천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전장에서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의 어떤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쪽에 어떤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급등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의 뭐 하루다 오전장 내에 이쪽에 이제 강세가 가장 센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해서 거래소 쪽에 집중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것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오늘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매도로 좀 대응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순매수 어떤 대응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지수는 지금 이제 코스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2600선을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인데 종목으로 보면 빠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종목으로는 빠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자기 종목이 빠지면 굉장히 좀 심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어떤 흐름이 지금 장중에 좀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하락 종목이 나타나면서 대형주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섹터별로는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수급이 집중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지금 강세 흐름이 합병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데, 자, HLB 부분은 이번 주 들어서 일단은 주간 단위로는 주 초에 이제 3만원 부근에서 31,000원, 어제 32,500원 부근까지 오면서 나름 조금씩 올라오는 왔습니다만 큰 어떤 이펙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밑단에다가 MACD 이제 오실레이터 관련되는 부분도 하나 더 달아서 추세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자, 볼린저 밴드 매매 자체는 카우프만이나 이제 이 볼린저 밴드 관련되는 어떤 매매 기법들이 뭐 여러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 다이버전스일 때 많이 좀 쓰죠.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와 이제 반대로 가는 어떤 주가 흐름에서 가장 확률이 높다. 이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MACD를 좀 갖고 왔는데요. MACD는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MACD 이제 히스토그램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이제 밑단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하방이니까 이때는 뭐 추세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다는 말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변환의 어떤 시점이 나오는 지점이고, 사실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이 오실레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영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제 나타나는 어떤 흐름인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 어떤 지점인데 다시 이 부분들이 떨어졌죠. 이걸 뭐 일종의 이제 힙쇼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거래량은 작집니다만, 그러니까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는 이 구간들이 이제 월봉상으로 장기 바닥권 어떤 가격, 2021년도에 뭐 27,000원대, 그 다음에 2022년대도 역시 27,000원, 26,000원대,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올 초에도 역시 또 27,000원, 그러니까 3만원 밑단에서는 장기 바닥권들을 바로 V자로 이제 올린 적은 없어요. 예, 좀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이제 올리는 구간으로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그렇게 바닥을 만들고, 연중으로 보게 되면 뭐 저점에서 한 100% 가까이는 연 평균 수익률은 떨어지는 어떤 구간에서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나름 이제 수익 구간을 주었던 어떤 구간에 들어가고, 이게 작년 연말 올 초에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이제 그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뭐 아직 이제 연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연중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서는 한 50% 정도를 주고 지금 내려가서 다시 이제 그 박스권 부분까지 내려가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자리죠.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장기 박스권 하단의 국면에서 바로 튀지 않더라도 저 구간에서는 향후에 올라갈 때 이제 저점이 될 어떤 가능성이 높은 어떤 존이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장기 차트에서는 그런 흐름인데, 단기 차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이버전스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추세 지표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이 오실레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작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약에 이제 뭐 본다라고 하면 작년 5월달에 어떤 기준에서 급등을 할 때 보시게 되면
이때도 보면 이제 이 추세가 강화되면은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다시 이제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추세가 약해지는 어떤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스코 하켓 때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또 기대감이 있으면서 7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 8월 달, 9월 달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세 지표와 가격 흐름을 같이 좀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전환이 된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도 지금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좀 거래량이 늘면서 이 돌파와 태깅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오실레이터의 어떤 차트가 윗단으로 뭐 거려지게 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제 재료와 더불어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살짝 이탈됐다가 다시 이제 윗단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으로 보면 이제 32,000원대가 계속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이 부분들이 아직 탈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일선 이제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21선 부근에서 계속 좀 튕기는 어떤 흐름들이 장 초반에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는 그나마 지금 프로그램적이 오늘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 어제 이제 뭐 매도를 했던 JP 모간 쪽에서는 이 부분이 좀 잡혀 있지 않고요. 자, 이 테라피틱스는 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52주 신저가 흐름을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오늘도 갭다운을 조금 이제 했다가 지금 이제 뭐 강보합권인데요. HLB 그룹주들의 좀 특징들이 뭔가 이렇게 뭐 학회라든지 IR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쳐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보면 이 5,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니까 거의 한 30%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좀 2,900억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가총액 되게 낮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 GTBNT 있을 때 항상 10,000원 밑에서는 반등을 줬던 부분들,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나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테라피틱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심에서도 나름 이제 전반적으로 HLB 주가에도 영향을 나름 뭐 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자, 5장에는 32,000원대 어떤 회복들의 어떤 시도들이 계속 하는지 수급적 체크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